문제에서는 항상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를 묻고 있죠. 지금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지중 케이블 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 전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의 2배로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그 2배를 적용해주면 돼요. 그런데 몇 배일까요? 비접지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 것 기억하죠? 7kV 이하가 되죠? 그렇게 될 때는 1.5배, 그 다음 7kV 초과 1.25배, 중성점 직접 접지식의 경우에만 1배보다 작아요. 0.92배, 0.72배, 0.64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배보다 크죠. 그런데 비접지식이 1.5배, 1.25배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전압이니까 얘를 적용해야겠죠. 최대 사용 전압에 1.25배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사용 전압이 69고 그것에 1.25배를 하면 얘는 교류 시험 전압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몇 배를 해줘야 돼요? 2배. 이렇게 한 것이 직류죠. 2배를 한 것이 직류 전압이 되니까 직류로 시험할 때는 이런 전압이 필요하죠. 시험 전압은 172.5kV 직류 전압으로 시험해서 10분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B자만 빠져도 전혀 다른 문제 되죠. 그러면 중성점 접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중성점 접지식이면 66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60kV 초과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식이라면 1.1배를 하죠. 이렇게 답을 3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배수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저 시험 전압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정류기는 직류를 쓰고 있는 기기죠. 회전기는 교류기기고요. 정류기는 직류를 쓰는 기기입니다. 고압용 수은 정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교류 전압을 음극과 외암, 대지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해서 견뎌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압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압은 7kV 이하. 고압의 경계 전압은 최대 7kV예요. 그러니까 정류기 같은 경우는 60kV를 초과하느냐, 60kV 이하냐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 얘가 60kV 이하가 되고요.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 얘가 60kV 초과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고압이므로 60kV 이하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을 하면 1배에 대한 전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특고압용 이렇게 되면 2개 다 해당이 되겠죠. 그때는 전압이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66kV 수은 정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직류 측이라고 얘기하면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이라면 역시
1.1배가 되죠.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이해를 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함용 SCR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 교류 전압인가 라고 하고 있죠. 고함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SCR입니다. SCR은 정류 기능을 갖고 있죠. 다이오드도 정류 기능을 가지고 있죠. SCR은 정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CR을 이용해서 정류 회로를 구성하고 그 정류 회로에 대해서 정류 전압을 반파 정류, 전파 정류,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전기 기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SCR도 정류기입니다. 역시 1.1배나 1배에 대해서 시험 전압을 가하겠죠.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60kV 이하의 경우에는 1배, 60kV 초과하는 경우는 1.1배 시험 전압을 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는 전압에 따라서 정류기는 1배 또는 1.1배잖아요. 1배는 60kV 이하, 그 다음 당연히 1.1배는 60kV 초과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 보니까 1.1배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류기는 1배 아니면 1.1배인데 보기가 1배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함용이든 특고함용이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1배, 그게 답이 될 거예요. 객관식은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기. 여기서 회전 변류기는 제외하고요. 절연 내력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하나요? 라고 물어요. 권선과 대지 사이에 가하는 거죠. 코일에 대한 절연을 측정하는 거죠. 코일에 대해서, 권선에 대해서 절연이 잘 확보되어 있는가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거죠. 외함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 하는 게 아니에요. 철심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동기는 전동기 코일, 걔가 절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절연 내력 시험을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과 대지 사이에 가한다라고 하죠. 그리고요, 발전기나 전동기나 조상기, 회전기기는 중성점 접지 방식을 적용하지 않죠. 결선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기 자체만, 전동기 자체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중성점 접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 자체만을 보면 비접지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동기조상기 이런 것들, 회전기기는 비접지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요. 비접지는 발전기의 전압이 6.6kV가 발전기 전격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7kV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의 이하가 되면 1.5배, 7kV 초과가 되면 1.25배.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7kV) 초과 시 1.25배. 이거 뭐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것은 비접지식 전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회전 변류기는 제외한대요. 회전 변류기를 제외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정류기예요. 회전별류기는 회전기이면서 정류기입니다. 정류기이기 때문에 얘는 역시 직류측이 있죠. 직류측 최대 사용전압이 있어요. 요것에 1배의 시험전압을 가한다. 정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류기는 직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배예요. 단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를 하는 거죠. 정류기는 직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압이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 직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1배나 교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1배가 된다. 직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1배 또는 교류측 최대 사용전압의 1.1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정류기이니까. 회전별류기는 회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정류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에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인가하는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연료전지나 태양전지도 직류로 발전하는 거예요. 직류 발전입니다. 직류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 시험 전압 요게 들어가요. 또 교류 시험 전압 요게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직류 전압이나 1배의 교류 전압이에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직류 전압이나 1배의 교류 전압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얘가 답이 되는데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 교류 전압을 시험한다 이렇게 배웠죠. 어디서? 정류기가 있는데요. 정류기는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이죠. 1배의 교류 전압이잖아요. 정류기는 항상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배잖아요. 최대 사용 전압의 1배. 단 얘는 60kV 이하의 경우죠. 이렇게 된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대요. 교류전압이 아니라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대요. 그러면 보통 2배였잖아요. 앞에서 절연내력 시험할 때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하면 2배가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를 하냐면 1.5배 직류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5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1.414를 말해요. 그래서 1.5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교류도 최대값이라고 존재하잖아요. 교류의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가 되거든요. 직류는 최대값이나 시료값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최대값을 만들려면 직류는 교류보다 루트 2배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최대값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료값과 최대값의 배수, 이러한 루트 2배의 배수 때문에 1.414배 더 크게 가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는 1배 교류 전압을 가한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루트 2배가 1.414고 1.5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만 알면
1배와 1.414, 1배와 1.5배의 관계가 바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직류 사용이 되는 정류기는 1배가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배, 1배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3번일 수밖에 없어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은요, 0.92배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가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22.9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거기에 최대 사용전압이 23,000V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시험전압은 얼마일까요? 바로 23,000에다가 0.92배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 알겠죠? 요거는 충분히 기억해야 돼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중에서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걔가 0.92배. 다중접지 방식은 25kV 이하예요. 22.9기 때문에 25kV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얘는 154, 345, 765, 154를 지칭하기 위해서 170kV 이하 0.72배, 그거보다 큰 것들 345, 765, 이런 경우는 0.64배. 그리고요, 중성점 접지식은 66kV죠. 그래서 60kV를 초과하는 건데 중성점 접지식, 직접이 아니고요. 접지식은 1.1배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20번 문제 보죠. 주상변압기에 1차 측 탭 전압이 주어졌어요. 6,900이 가장 큰 최대 사용 전압이 되겠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접지 방식이 아니죠.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전로가 비접지식이고 7,000kV 이하가 되면 역시 1.5배가 되죠.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를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1.5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최대 사용 전압이 주어졌네요. 최대 사용 전압이 72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그러면 7000V를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1.25배가 돼야 되겠죠. 1.25배를 적용하면 9000이 됩니다. 요게 되겠네. 7200에 1.25배를 하면 9000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9만이에요. 근데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얘예요. 얘가 뭐죠? 1500이 10.5kV가 최저 시험 전압이에요. 최저 시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계산되면 최저 시험 전압으로 절연 내력 시험을 해야 돼요. 9000이 9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140절 접지 시스템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접지 시스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의 해설들만 모아놨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만 다 모아놨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죠.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접지 극이 있을 거고요. 접지 도체가 있고요. 보호 도체가 있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 도체와 접지 도체는 다르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주 접지 단자라고 그래요.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접지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지극과 주 접지 단자를 연결하는 도체를 접지도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여기에 기기가 있죠. 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여기다 연결하죠. 이걸 접지한다고 그러죠. 접지를 합니다. 노출 도전성 부분을 주 접지 단자에 연결할 때 이것을 보호도체라고 불러요. 보호도체는 P2라고 하죠. 그래서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하면 접지극과 접지도체와 보호도체가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노출 도전성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접지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얘도 P2가 되는 거예요. 접지가 되죠. 그런데 요게 기기입니다. 요게 기기예요.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선. 이것을 우리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그래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불러요. 얘가 관이에요. 이거 뭐냐면 가스관 또는 수도관, 관이 있어요. 이 관의 등전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거예요. 접지하는 거죠. 가스관을 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거예요. 수도관을 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예요.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얘는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인데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예요. 기기 간의 등전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가 되는 거고요. 가스관을 접지하는 것은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라고 그래요.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그러니까 접지 도체, 다음 보호 도체, 다음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얘네들을 전부 다 그냥 접지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분명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벽이 있어요. 철근이 존재해요. 그랬을 때 등전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출 도전성 부분을 철근에다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도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접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접지극에 대한 규정, 접지 도체에 대한 규정, 보호 도체에 대한 규정,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규정,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규정, 각각 따로따로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접지극 시설 및 접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접지극은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복합해서 시설해야 돼요. 어떤 것을 접지극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철근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다음에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당연히 토양에 매설을 하고 접지를 하죠.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 그 다음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 지중 금속 구조물, 배관 등이 있겠죠.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재, 이런 것들이 접지극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접지극은 땅속에다가 매설하잖아요. 심화해서 그려보면 접지극은 여기가 대지가 될 거예요. 건축물에 대지 지표면 하에 접지극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0.75m 이상 깊이에 매설을 해라. 매설 깊이는 지표면 하, 지하 0.75m 이상으로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겨울철에 땅이 얼기 때문에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그 이상 매설해라. 그리고 이런 접지극은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서 접지 저항 저감제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림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접지를 할 때는 지표면 동결 깊이 감안해서 0.75m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접지선이죠. 얘는 합성수지관으로 덮어라. 왜냐하면 만져서 감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성수지관으로 덮는데, 이 합성수지관도 0.75m 이상의 깊이와 사람 키보다 큰 2m까지 합성수지관으로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가 있다면 여기가 철주가 된다라고 하죠. 쇠가 있다는 얘기죠. 철주로부터는 1m 이상 이격해라. 왜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는 1m고 아래로는 0.3m. 아래로는 0.3m 이상 이격해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여기에 뭐 철주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 이상 이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건축물에서는 접지도체가 땅속에 다 매설이 되고요. 메쉬로 매설이 되죠. 그리고 주 접지 단자까지 접지선이 올라와서 건축물 안에 이렇게 시공이 될 겁니다. 이게 접지 시스템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역시 시험 문제 꼭 출제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접지극의 접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땅속에 매설된 금속체 관이니까 접지극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수도관이 땅과 수도관과의 전기저항값이, 대지와의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가 된다면 그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3옴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요,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쓸 때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접지극인데 수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관을 이렇게 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접지극으로 쓰려면 수도관의 저항값이 3옴 이하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으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다 이런 것도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몰드, 합성수지관 이렇게 되죠. 여기를 2m라고 하고요. 0.75는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합성수지관, 몰드, 합성수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앞에서 배웠던 규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접지 설비를 할 때 이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다 하나씩 추가하세요. 여기가 접지 도체잖아요. 접지 도체 굵기도 추가하고요. 보호 도체 굵기도 추가하고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굵기도 추가하고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굵기도 추가하면서 이 그림을 자꾸 확대시켜 보세요. 이 그림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가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규정이.